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된 게 있어서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8월 2일 날 2019년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이 됐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업급여 부분이 조금 개정이 돼서 우리 뭐 근로자, 노동자들도 굉장히 이거는 뭐 돈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우리 사업주분들도 개정된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거 첫 번째는 우선은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지급 금액이 좀 변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10월 1일부터는 시행입니다. 평균 임금의 60%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평균 임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쉬우니까 착각하기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임금 우리 뭐 기본급, 최저임금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 평균임금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이제 총급여를 다 합친 거 물론 이제 수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좀 쉽게 받으신 금액의 총급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평균임금에 이제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50%가 아니라 60%로 좀 변경이 됐다는 거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급 기간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 예전에는 제가 여기 표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예전에는 일단은 그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하던 실업급여가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좀 확대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실업급여는 그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에서 5년, 그 다음에 5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기간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분은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에 따라서 좀 구분하는데 지금 현행은요 30세 미만 그 다음에 30에서 49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는 여기서 2급 장애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나이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 구분이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 구간이 없어지고요. 50세 미만으로 다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간은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 50세 기준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기간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1년 미만, 1에서 3년, 3에서 5년, 그 다음에 5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은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지급받았던 것이 120, 150, 180, 210, 240 그리고 50세 이상은 120, 180, 210, 240, 270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30세 미만을 구간을 없애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50세 미만하고 다 같이 묶여버리죠. 그러니까 최대 60일까지도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60일인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이제 지금까지 받았던 평균 임금과 뭐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의 고용 안전망이 좀 강화됐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된 겁니다. 세 번째 변경된 거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원래는요 최저임금의 90%였는데 이게 80%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좀 조정을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거를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90%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이죠. 자, 그거를요, 월급으로, 아주 1급으로 계산하면 8,350원에다가 이제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제 이게 66,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90%니까 61,120원인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8,350원에
8시간을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80%, 0.8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53,440원으로 좀 하한액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 조항이 뭐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6120원보다 낮게 되면 그냥 현행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 낮게끔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존의 90%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이 80%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은 유지를 한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이제 바뀌잖아요. 2020년에. 그럼 여기에 이제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68,720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80%를 하면요. 이게 54,976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내 그 평균 임금이 좀 낮다고 했을 때는 그 하한액인 612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좀 완화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단기, 단기, 그 다음에 뭐 이름하야 이제 기본 정상적인 근로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초단기 근로자는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일주일에 15시간을 좀 기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에서 40시간, 일주일. 그 다음에 초단기는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전에 18개월 이내에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돼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180일이니까 30으로 나눠서 6개월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180일은 급여를 받는 근로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뭐 한 6개월 이상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지만 실제 180일 근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18개월 이내에 그 정도 이상은 7개월,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초단기 근로자들은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밑으로 미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180일이 안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 그래서 만약에 초단기 근로자다 그러면 18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156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계산이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까지를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개월 안에 180일 이상을 유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4개월 이내에 실제로 급여를 받고 근로한 날짜가 따져서 한 7에서 8개월 정도 나오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좀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됐고요.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면 4대 보험 중에 산재, 고용,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중에 고용보험법이 좀 개정이 됐고요. 그 고용보험법 안에는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구직급여, 실업급여가 지급 수준, 지급 금액이 평균 임금의 원래 50%였는데 이게 60%로 인상이 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급 기간이 원래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였는데 이게 최저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는 나이가 원래 30세 미만의 근로자도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통합을 해서 50세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구분이 바뀌었다는 거. 그 청년 실업자 실직자들한테 고용 안전망이 좀 확대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저임금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현재 90%를 유지를 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좀 완화됐다.
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우리 근로자, 노동자, 그 다음에 사업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은요,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019년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9월이니까 이제 10월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남겼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선 이 개념부터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실업급여라고 하면요, 회사를 실직하면 받는 거다. 혹은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 그냥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니고요. 원래 용어는요, 구직급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실업급여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구직급여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구직급여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그만둔 다음에 내가 근로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 그리고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구직급여라는 걸 받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돈을 받는다. 구직급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급여라는 거는요, 큰 원칙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는요,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조건만 된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 자발적인 퇴사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수급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일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 전환을 해서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인사 파트가 이렇게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그리고 작업 형태들이 내가 기존에 일하던 거랑 너무나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기술이 도입했거나 오늘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이 악화됐거나 혹은 인사 쪽에 내가 더 이상 이게 승진이나 이런 게 못하도록 적체가 돼버린 겁니다. 인사가 적체가 돼버렸다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다시 말해서 구직급여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노동법을 회사에서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회사를 나왔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노동법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기본적이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미달했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만약에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럼 내 스스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나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관련된 노동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많이들 또 찍어놨기 때문에 참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요, 임금 체불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발생이 됐다면 이는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아주 낮아지는 경우나 임금 체불이 된 경우, 이게 2개월 이상이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는 원래 정해져 있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연장근로를 사업장에서 위반해서 나한테 연장근로를 더 시킨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장이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70%를 주게 돼 있는데 이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내가 지급을 받았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혹은 엄청난 규모의 대량 규모의 어떤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꽤 자주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근이 곤란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끔 생겨버린 겁니다. 회사의 출퇴근이. 자, 이 왕복 3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 회사를 차량으로 갔다 오는 거리가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사업장이 이전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내가 전근을 발령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거리상을 보니까 내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전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면 대전을 갔다 왔다 하면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내가 거소지, 내가 사는 곳을 이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정말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의 사항은요. 피치 못할 가정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질문이 있으셨고요. 꽤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무조건 간호해야 된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사정상 휴가를 주거나 휴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 사정상.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의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장애가 있거나 질병, 이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사업주의 소견 등이 객관적으로 이게 증빙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증빙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된다. 그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에 병역에 의한 의무 복무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피보험자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서 그러니까 통상 다른 어떤 근로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근로자는 이건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되고 입증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실직 상태가 되고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되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그때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인 퇴사의 반대가 뭡니까? 권고사직. 그러면 권고사직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아닌 거죠. 반대 경우라도 만약에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한 겁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귀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거꾸로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혹은 공금횡령이나 기밀 누설, 기물 파악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회사에 또 피해를 끼친 경우죠. 자, 이런 경우들에서는 회사로부터 비자발적인 퇴사, 공고사직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먼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무조건 회사를 잘려서 받는 게 아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를 취직할 의사가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구직급여다. 근데 구직급여는 어쨌든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이 있어야지만 원칙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다. 그리고 거꾸로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근로자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한테 실업급여 이거 신청을 뭐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권고사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때도 이런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취업이 되면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죠. 대신에 구직급여를 받는 거를 목적으로 재취업을 미룬다든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실업급여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직급여고요.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뭐 구직급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시는 뭐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 취업촉진수당 안에 이 조기 재취업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촉진수당은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취업촉진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인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거는 재취업을 한 전날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정도 되면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재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이상이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는 겁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는 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뭐 교통비라든가 식대 같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광역구직활동비. 그러니까 원거리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서 면접이나 뭐 어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교통비나 숙박비 같은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이주비입니다. 취업이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위해서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고요.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요, 첫 번째 조건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재취업이 일어난 전날 기준으로 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날짜가 2분의 1 이상, 50% 이상이 남아야지만
재취업을 한 날 전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요, 재취업을 해서 12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를 했을 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기에 재취업을 했습니다라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2개월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기존의 사업주나 이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고용되지 않아야 되고요,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짜고 치는 뭐 고스톱처럼 이렇게 되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에도 있듯이 12개월을 계속 근로한 후에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 가서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질문은 사업을 해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자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서 내가 자영업자가 됐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됐을 때도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냐 이건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도 조기 재취업 수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 기본 조건에도 나왔듯이 12개월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재취업 후에 몇 개월 근무하고서는 또 이직을 한 겁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들어갔는데 12개월이 꽉 차지 않은 겁니다. 12개월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금방 이직을 해도 또 받을 수 있냐? 자, 이거는요, 계속 고용으로 12개월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취업했으니까 바로 주세요가 아니고 12개월 근무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직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 근로로 합산이 돼서 12개월이 넘으면 가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업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한 후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주랑 같이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내가 취업하지 않은 걸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말을 맞춰서 부정으로 수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요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걸 받으시면은 그렇게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실업급여. 우리 실업급여들 원래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실업급여죠. 물론 조건은 이제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 중에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들이 이 고용보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한데 대신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훈련, 그러니까 HRD, 우리 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교육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우리 사업자, 자영업자가 이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뭐 무료 혹은 내가 일부 비용을 내더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비, 교육비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입하시는 방법은 뭐 고용산재보험료 가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은 우리 근로자들하고 다르게 기준 보수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 기준 보수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그러니까 1등급의 기준 보수가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뭐 월로 하면 182만 원 정도의 기준 보수가 정해지고요. 이게 7등급은 338만 원, 이렇게 해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기준 보수가 정해지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게 이제 이 기준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자영업자.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취업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실업급여를 우리가 자칫 그냥 내가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해서 무조건 받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재취업의, 재창업 혹은 재취업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다 수령을 할 수 있게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내가 자영업자인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고용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12개월 이내에 다 수령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 자영업자 중에 1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1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간단한 신청으로 등급에 따른 보험료 최대 50% 지급과 사장님도 실업급여 혜택까지 1357로 문의주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 영상 잘 살펴보셨죠? 이 영상에 보시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의 최대 몇 %요? 5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 내는 뭐 몇만 원 정도 되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 50%까지를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혹은 뭐 교육훈련으로 쓰기 위해서 뭐 다른 사유에서 내가 고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그 고용보험을 어쨌든 50%까지를 3년 동안은 지원받으니까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2019년 이 대상을, 이제 사업 지원 대상을 한 12,000명 정도 내외까지를 지금 사업 계획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자영업자들 고용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랬는데, 1인 소상공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 그 기준보수, 그 기준보수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인 경우, 제가 아까 1등급이 한 100, 월로 하면요 182만 원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보수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범위 내에 있으셔야지만 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요, 그 지원금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고, 만약에 내가 기준보수,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신고한 그 기준보수가 1등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50%까지 지원, 그리고 2등급도 50%까지 지원, 그리고 3등급, 4등급은 30%. 그러니까 전부 다 50% 지원이 아니고요, 30% 지원도 있고 50%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인데 내가 고용보험을 신고를 할 때 그 기준 보수를 내가 7등급으로 했다. 왜? 뭐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7등급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7등급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예,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은 없고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폐업을 하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또 커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이렇게 기준하고 요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기준과 2019년 기준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2019년 1월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을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급되는 그 이제 시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분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납부일인 4월 그 2일,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50%까지를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등급, 2등급이라면, 그리고 3, 4등급이면 30%를 내가 지원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제가 뒤에 이제 우리 그 직접 신청하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돼요. 요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작성하셔도 돼요. 혹은 뭐 나중에 직접 이제 방문하셔서 내실 때는 따로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홈페이지는 그대로 거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4번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 통장 4번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한 그 확인서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수집 활용 동의서, 요것도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바로 거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도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어디 가서 보시면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들이요. 다 저기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제가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기에 보시면 위에 윗부분 중에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내려보시면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보이시죠? 고용보험료 지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보험료의 일부 30에서 50%, 1에서 1등급, 2등급, 기준 보수가 1등급, 2등급이면 50%,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이면 30%를 3년간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뭐 28억, 29억 정도 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도 나와 있죠. 그죠? 1등급은 4950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뭐 50%면 더 이제 싸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간단하게 안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 녹색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 그래서 요 홈페이지가 또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좀 별도의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페이지가. 자,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보시니까 시행 공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 방법도 여기 클릭하시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발급 안내 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제출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하시려면 요거를 미리 발급을 받으셔서 뭐 사진으로 찍어 두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스캔을 해 두시든 해서 이미지화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사업 소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간단하게 있고요. 지원 신청, 여기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이제 위치도 다 나오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검토해가지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지원 대상이 아니면 메일이나 SMS, 문자로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입 납부 실적 확인한다. 그래서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하실 서류는 여기 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만약에 방문하시게 되면 요걸 미리 이제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셨다가 작성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요거 바로 그냥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 사본,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요것들만 미리 이미지 파일로 준비를 하셨다가 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열고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도 이제 거기 작성하시고 클릭하시고 요것만 그대로 제출하시면 인터넷 상에서도 직접 방문 안 하셔도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용센터들 위치 쫙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방문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요 지원 신청이라는 요 탭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거기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실업급여를 우리 자영업자,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사업자 중에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나 혼자만 사업을 하시는 그런 1인 자영업자들은 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보험료의 혜택, 그러니까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기준 보수가 그 안에 들어오시면 최대 5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방법도 좀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우리 1인
나 혼자 일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은 요 내용 반드시 내가 뭐 알고도 신청 안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몰라서 이건 못 받는 그런 지원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최대표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